こんにちは。日本福祉大学の2期で 예, 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 복지대학의 리키류라고 합니다. 日本と韓国は国際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은 의료 제도가 가장 비슷한 나라입니다. 그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회보험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 그 다음에 민간 병원을 운영한 의료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一番似た国です。特に医療提供制度に関しては診療所だけでなく病院も医師が 그래서 의료 제공 제도, 다시 얘기해서 진료소와 병원을 민간에서 의사가 장이 돼서 주도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이랑 한국밖에 없습니다. 韓国の2カ国だけです。しかも日本と韓国は今歴史的に文化的な類似性があることに加えて 실제 한국과 일본은 역사 문화도 비슷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경제적인 상황도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 15년 전부터 연세대 정 선생님과 비교 연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四世大学のジョン先生などとこの15年間日本と韓国の医療提供制度の比較研究を続けています。 その上でそのことを前提にした上でですね、私が 예,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오늘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いう点を3つお話しします。まず医療の最先端 의료적으로 봤을 때 최첨단 의료는 한국과 일본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ほぼ同水準だと思います。次に医療の 의료의 IT를 활용하는 것에서는 틀림없이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方が日本よりはるかに進んでいます。それに対して3番目、一般国民に対する 그리고 세 번째, 그 일반 국민들에 대한 의료, 다시 얘기해서 지역 의료라든지 재활 의료, 그 다음에 지역 포괄 케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일본이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많기 때문에 일본이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関しては日本が長い伝統があるだけ分厚いと思います。 韓国もですね 한국에서도 이제 그 지역 커뮤니티 케어가 시작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ケアを始めると聞いております。この点に関しては日本は政府レベルの施策について20年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서 약 20년 정도 지금까지 해서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들을 한국에서 장단점을 파악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コミュニティケアですねを進める上で参考になるんではないかと期待しています。 자, 그러면 여러분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41페이지 서론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방식이 이러셔가지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현재 일본의 의료 제공 체제의 두 가지 핵심 개혁은 첫 번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의료 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この2つの改革については 이 두 가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과 지역 의료 구상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과 일본 의사회가 대부분에 있어서 대략적 합의는 하고 있지만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ここで 이 문장에서는 선생님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게 후생 노동성과 일본 의사회가 대략적 합의, 큰 의미에서 합의를 거의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先ほど日本と韓国の医療制度について3点述べましたけれども 예, 앞에서 한국과 일본 의료에 대한 차이를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가장 큰 차이는 지금 말씀드린 이게 네 번째라고 생각되는데 일본은 후생성과 일본 의사회가 현재는 굉장히 서로 신뢰하고 단합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역사적 경과도 있고 해서 복지부와 한국 의사회가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日本と韓国の医療制度医療の違いだと私は思っています。本講演ではまず日本の 예, 그래서 오늘 제 강연에서는 일본의 포괄 케어의 그 사실, 그 다음에 논점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 포괄 케어의 의료비 삭감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 포괄 케어를 해도 절대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결론입니다. いうことは厚生労働省も認めています。
最後に地域包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 포괄 시대에 있어서 만성기 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이 사례는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お話をします。 자, 그러면 조금 페이지를 넘어서 4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서론 48페이지 서론 그 밑에 줄부터 읽겠습니다. 행간부터 읽는데요. 현재 일본 의료보건체제의 개혁의 주축은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과 지역 의료 구상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어떤 계층, 목표가 되는 계층은 1948년 전후로 태어난 베이비 부모들, 소위 일본의 단가이 세대들이고 후기 고령자가 되는 이 사람들이 25년이었는데 그 목표를 후생성에서는 목표를 좀 바꿔서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2040년으로 서서히 변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ここで注意していただきたい 여기서 부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은 지금까지 두 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기본적인 이 구조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変わらずそれの継続性が保たれていることです。多面2012年 그리고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절 보시면 2012년 이후 6년간 계속되고 있는 아베 신조 내각은 그 이전의 내각과 비교해 엄격한 의료비, 사회보장비 억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9페이지 보시면요. 다시 설명드릴 건 지역 포괄 시스템의 사실, 세 가지의 사실과 네 가지의 논점은 선생님의 주장이시랍니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を述べます。第一の事実。 예, 첫 번째,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의 법적 정의는 2013년 사회보장개혁 프로그램과 2014년의 의료개혁 보장 종합확보 추진법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다. 지역 실정에 따라 고령자가 가능한 한 정든 지역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호 예방, 주거 및 자립적인 일상생활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확보되는 체계이다. 이걸 요약하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법적으로 5개 구성 요소. 첫째, 의료. 둘째, 개호. 셋째, 개호 예방. 넷째, 주거. 다섯 번째, 자립적인 일상생활의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에서 상정하고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지역 의료 구상에서 생각하는 지역보다 훨씬 좁은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좁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일상생활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단위의 크기고 전국에 10,000개가 있고 인구 1만 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第二の事実、それは歴史です。 예, 두 번째 사실은 역사입니다. 예, 두 번째, 지역 포괄 케어가 2003년에 공식적으로 제기가 되었을 때는요, 개호 중심이었고 병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지역 포괄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은 의료는 진료소랑 재택 의료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포괄 시스템의 정의가 점점 넓어져서 2013년에는 의료, 병원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医療に病院も含むようになっています。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に参加する病院の範囲は法的には 예, 그 지역 포괄 시스템에 참여하는 병원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들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아이치라든지 아이치현의 후지타 보건위생병원 같은 곳은 큰 병원들도 참여하는 곳이 있습니다. にある藤田保健衛生大学です。 第三の事実。 예, 50페이지인데요. 셋째, 아베 정권은 2017년까지 종래 고령자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를 전 세대형으로 개혁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호보험법에 근거하고 있는 지역 포괄 시스템은 법률상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法律上の対象は原則として65歳以上の高齢者に限定されています。 두 번째로 4개의 논점, 그래서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걸 가장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역 포괄 시스템의 실상은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입니다. ネットワークであることです。 예, 일본에서 지역 포괄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잘못 붙여서 굉장히 혼란이 많은데 시스템이라는 건 제도, 체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도나 체제가 아닙니다.
私は今年の3月と 예, 제가 사실 3월이랑 4월에 그 한국의 저널리스트랑 그 국가 관련 학자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몇 번이나 이것은 네트워크라고 설명을 했지만 그분들은 이건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가가 모든 걸 정해서 제공해 줘야 되는 것처럼 그분들 이해하고 있었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誤解が出発しました。そのためにですね 예, 그리고 이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따라의 실정이라든지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모양은 굉장히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となります。そして大事な 사실 일본의 후성성도 2016년 후생 노동 백서 등을 보면 이 네트워크라는 것을 후생성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例えば平成 그래서 2016년 후생 백서 보시면 지역 포괄 시스템이랑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한 자원의 포괄화, 지역 연계, 지역 연계, 네트워크 만들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이란 단어 쓰지 말고 그냥 지역 포괄 케어라고 하자고 하는 제언들을 하고 に 있습니다. とどめます。地域包括ケア 예, が 이 네트워크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 포괄 케어의 공통, 일률적인 모델은 없다는 것입니다. の中心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この 예, 点を 이것에 대해서 가장 명쾌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하라 가츠노리라고 하는 일본의 노건 국장입니다. 당신데요. 지역 포괄 케어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일을 가장 잘하는 지자체의 지역의 자주성, 주체성, 특성의 근거에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의료, 개호, 생활지원이라고 하는 각각의 요소가 필요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누가 중심을 담당할지, 어떠한 연계체계를 만들지, 이것을 어떻게 지역에 따라 가를 수 있다. 이것은 뭐든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もう一つ重要なことは地域包括ケアを推進 예, 두 번째는 다직종 연계, 의료 복지를 넘어서 모든 직종이 연계해야 한다는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キーワード不可欠であることです。この点で注目すべ 예, きこと 여기서 は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8년 6월에 내각 결정에서 미래투자 전략 2018에서 차세대 헬스케어 점 시스템 구축 항목의 키워드가 보험 외 서비스의 확대와 다직종 연계라는 加速 것입니다. 連携であることです。このことは産業振興 그래서 이거 と 보면 いう 이 視点 목적은 から 뭐냐면 見る 산업진흥이라는 관점에서 헬스케어 시스템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다직종 연계의 필요성은 굉장히 크다. 예, 그러한 시점에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この第一 예, 첫 번째 말씀드린 그 지역 네트워크의 정형적인 모델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일본에서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ています。ただし 예,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는 산업진흥 관련에서는 사실 일본에서도 그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저의 논점입니다. 第二の論点地域包括ケア 예, 두 번째 말씀드리면 지역 포괄 케어는 표면적으로는 일본 전국의 모든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주된 대상 지역은 향후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 지역이다. 中心とする首都圏です。ただし 예,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지방을 차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도시 지역에서 보면 도시의 인구 대비 병원 수나 노인의 병원 수가 적고요. 일본의 노인 입소 수는 부족하고 하지만 노인 인구가 급증해서 시설이라든지 서비스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재택 중심의 지역 포괄 케어로 대응하겠다고 하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일본은 지금 노인 인구가 한 28%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의 그 시골 지방 지역을 보면 인구 고령화는 완만하고 벌써 인구 대비 병원 수는 충분한 경우가 많고 인구는 줄어드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에서의 고령화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第三の論点 예,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지역 포괄 케어는 지금 법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후생 노동성 안에서도 사회 원호국이라든지 노건국에서는 지역 포괄 케어 연구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자라든지 여성, 전 세대, 전 대상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논리를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最近では6月27日に開催された社会保障審議会 예, 6월 27일 날 개최된 사회보장심의회 장애자부에서도요 정신장애자에 대응하는 지역 포괄 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됐고 이것은 2018년부터의 제5기 장애자 복지계획 그 다음에 제1기 장애아동복지계획의 기본 방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心疾患の医療体制にも盛り込まれています。
예, 실제적으로 선생님께서는 지역포괄케어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후생성 안에서도 미묘한 관료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포괄케어의 확대는 찬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도 일본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현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복지대학에 있는 아이치현, 치타반도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잘하고 있는 NPO 법인이 0세부터 100세까지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지역포괄 시스템을 실천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 이제 52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이게 굉장히 선생님도 지금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내용인데요. 후생 노동성은 지역 포괄케어의 확대로 환자를 병원에서 재택 의료 등으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예, 좁은 의미에서 자택에서의 사망률을, 그러니까 그 종말 케어를 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비용을 억제하고 수 있다고는 전망하고 있지 않답니다. 그래서 후생 노동성에서는 일단 얘기하는 것이 2012년 이후에 공식적으로 종래의 자택 사망 비율의 증가를 대신해서 거택 생활의 임계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진하게 치는 거택 생활의 임계점을 높인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요양이 필요하거나 장애 노인이 자기 집에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마지막까지 생활하다가 마지막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종의 장소를 병원이나 시설 혹은 자기 집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意味です。私はこれは非常に現実的な方針転換だと理解しています。ここでですね、注意すべき 예,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한국 분에게 설명드려서 가장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混乱を招いていることです。それはですね。 예, 그래서 여기서 후생성이 얘기하는 재택 의료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재택 의료 등이라고 하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좁은 의미로는 자택, 마이홈이고요. 두 번째, 공식적인 고령자 시설, 개호보험 내에 있는 전문 요양원, 양호 노인 홈이고요. 노인 보건 시설. 이고 세 번째가 개호 요양 병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비공식적인 고령자 시설. 다시 얘기해서 유료 노인 홈이라든지 케어 제공 주택이라고 하는 어시스트 리빙, 서포티브 하우징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택과 자택, 이 후생성에서 쓰는 것과 일반 생활에서 쓰는 것들이 의미가 서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혼란을 유발하는 용어 사용법이기도 합니다. 様々な混乱を招いています。そのため厚生労働省は昨年4月に当時の塩崎大臣の指示で在宅医療 그래서 후생성에서는 2017년 4월에 시오자키 그 후생 노동 대신 장관이요 지시를 해서 재택 의료 등을 개호 시설, 재택 의료 등이라고 변경을 했는데 이 장관이 바뀌고 나서 거의 이것도 다시 사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この新しい用語はほとんど用いられなくなったようです。 그래서 이제 그 4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지역의료 구상에 관련된 사실과 논점 및 유의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5개의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역의료 구상의 법적 정의입니다. 두 번째가 지역의료 구조의 공식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료 구상에서는 세 번째인데요. 두 가지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이라는 것은 병원 완결형 모델에서 지역 완결형 모델로 가자고요. 두 번째는 44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쪽에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두 가지의 시프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44페이지 두 번째 줄인데 2025년에 필요 병상수의 총수는 111에서 119만 병상으로 얘기하는데 2013년 현재 135만 병상보다 16에서 20만 병상이 적은 것에 해당합니다. 20만床も少ない数字です。 예, 다섯 번째는 지역의료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서요. 지역의료 연계 추진 법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2014년에 창설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역 의료 연계 추진 법인이 2014년에 법률은 정해졌지만 실제로 그 법인이 창립돼서 움직이기 시작한 건 작년인 2017년이었습니다. 예, 두 개의 논점 및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의료 구상과 지역 포괄 케어는 법적으로도 실제적으로 똑같은 일체다라는 것입니다. 예, 지역 의료 구상을 실시하는 것에 관련해서 도도부연 레벨에서 차원에서 지자체와 의료계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금 굉장히 논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ここで韓国と日本の違いの一つなんですが、日本ではですね、特に 예, 실제 일본의 도도부형,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역지자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의 의사협회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후생성에서 생각하는 만큼 정책적인 것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計画通りには進んでいません。ごく一部を除いて。第4はですね、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地域医療構想上は 예, 세 번째는 후생 노동성이 지향하는 목표로 하는 것은 대규모 병상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선생님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고요. 2025년이 돼도 총 병상 수는 현재 135만 병상은 거의 변함없이 그대로 그냥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病床総数は現状程度とほとんど変わらないと私は予測しています。これは私の価値判断ではありません。第4 예,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그랬지만 2025년까지 17만 병상의 삭감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의 베드 수는 유지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대로 가면은 2025년에 17만 병상이 늘어야 되는데 이걸 유지하는 것은 17만 병상을 줄이는 역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감이라고 하는 것. これちょっと分かりにくいですね。 예,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급속한 고령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그 증가 속도로 가면 2025년에는 150만 병상이 도달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135만 병상을 유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17만 병상 정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これは厚生労働省がそう言っています。ということは2025年まで 예,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이 숫자를 유지하는 것은 실제 병상 수를 삭감하는 효과가 있고 그것은 아마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답니다. ちょっと分かりにくいですけどこういう意味です。はい、第5 예, 다섯 번째 저는 그 고도급성기, 이 고도급성기라고 하는 것은 대학 병원이나 거대 병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상의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급성기의 필요 병상 수는 향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減少しないと判断しています。第6先ほどお話したね 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도 알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여섯 번째, 일본의 지역 의료 연계 추진 법인이라는 것이 사실 법이 통과해서 이것이 의료 계획의 키라고 얘기된 적이 있었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 지역, 다시 얘기해서 병원이 독립해서 생존할 수 없는 과소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본에서 보급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以外ではほとんど普及しないと予測しています。 예, 실질적으로 이 지역 의료 연계 추진 법인은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2017년 4월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이 활동을 시작하고 했지만 1년이 지난 2018년 4월에 뒤돌아 보니까 정부의 6개 법인밖에 지금 창립되지 않았습니다. 次にですね、地域包括ケアにおける医療 예, 費 세 번째로 削減 지역 포괄 케어에 의한 의료비 삭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논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58페이지 선생님들 펴보시기 바랍니다. 開いてください。これは私予言しますが 예, 저는 이건 한국 여러분에게 예언을 해드립니다. 아마 커뮤니티 케어를 하면 산업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커뮤니티 케어를 하면 의료비가 삭감될 거다. 하지만 삭감되지 않습니다. それは完全に否定されているという話です。
まず指摘したい 예, ことは 실제 일본 후성성에서는 지금까지 공식 문서에서요 보면 지역 포괄 케어의 목적에 대해서 보면 목적은 효과적, 효율적인 의료 케어의 제공에 의해 의료 케어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얘기해왔지 지금까지 한 번도 비용 삭감이라든지 억제를 얘기해 본 적이 없답니다. ないことです。私が専門とする 예, 그 선생님 같이 의료 경제 정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후생성의 어떤 그 판단은 굉장히 올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경제산업 관계자라든지 내각부의 고관 그리고 일부 신고전파 경제학자, 저널리스트 이런 분들은 아직도 그 지역 포괄 케어를 해서 의료 개호비를 삭감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일본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의료의 실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어떤 논쟁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1970년 이후의 논쟁에 대한 회고하여 선생님의 어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0年代から 예, 1970년에서 80년대 보면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란 유럽에서도 지역이라든지 재택 케어를 통해서 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 삭감 모두를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증하는 조잡한 연구들도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実証研究も発表されました。しかし1980年 예, 代 근데 1980년대 이후 랜덤화 비교 시험에서 실증 연구를 해보면 지역 재택 케어는 시설 케어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하지 않다는 것, 더 비싸다는 것과 특히 중증의 장애 고령자에 있어서는 재택 케어의 비용이 훨씬 높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연구들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의 연구가 공적 비용만을 포함했고 가족이나 기업들이 제공하는 사적 비용은 제외하고 결과를 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과거의 연구가 지역 재택 케어를 받고 있는 고령자와 시설 입주 고령자의 장애 중증도나 사회 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일한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는 모순입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지역이라든지 재택 케어를 받고 있는 고령자는 시설 입주하고 있는 고령자에 비해서 장애 정도가 가볍고요. 사회 경제적 조건도 좋은 풍부한 편이 많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들고 미국의 유명한 그 학자가 말하기를 이러한 연구는 사과 오렌지의 비교다. 외모는 좀 비슷할지 모르지만 내용물은 전혀 다른 것에 대한 연구였다라고 하는 비판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택케어가 저렴하지 않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로 서로 간에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2017년 OECD에서 발간된 의료의 낭비와 싸우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보면요, OECD 15개국의 데이터를 근거로 해보면 중증의 장애 고령자의 재택 공식적 케어 비용은 일주당 비용이 12,000 미국 달러고요, 시설 비용이 9,000 미국 달러로 그 재가 서비스 비용이 크게 웃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보면 재택 그 계산을 할 때 시설에서는 포함되어 있지만 집에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집에서 먹는 식대나 거주비들은 포함하지 않고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次に厚生労働省高官の見識ある発言を紹介します。 예, 다음으로 가로 2번의 후성 고위 관료의 식견 있는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厚生労働省高官で 후생노동성 관료로 재택케어는 시설 케어에 비해서 비용이 더 든다라고 최초로 발표한 건 이토 보건국 의료과장이었습니다. 1989년이었고요. 예, 이때의 발언은 심포지엄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한 발언이었고 어떤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었습니다. その後2008年に 그리고 19년이 겨우 지나서 2008년 사토 도시노부라고 하는 보험국 의료국장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19년 지나서 이분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재택과 입원을 비교했을 때 재택 쪽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계속 해오지만 경제학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예를 들면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부모를 돌보는 거나 재택, 집을 배리어 프리로 하거나 하는 비용들도 포함해서 진짜 의미에서 논쟁을 해갈 시기가 도달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예, 최근에는 스즈키 야스히로라고 하는 보건국장, 그러니까 의사의 면허증을 갖고 일본 후생성에서 관료를 하는 분인데요. 일본에서 의료 정책에서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게 넘버 2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택이 비용이 적게 든다고 생각되기 쉽지만 서비스를 이동해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후 비용이 발생한다. 특히 의사는 인건비가 높고 이동하면 고액이 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말로 고립된 자택이 효율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 주택, 어시스트 리빙이라든지 서포티브 하우징 같은 모여 거주하고 그 서비스 제공 주택 밑에 진료소나 방문간호 스테이션이 있는 재택 서비스 제공에 이런 것들이 좋은지 기본 방향을 정해서 다시 생각해 보지만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현명한 말을 한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의무기관이라고 해서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의사 경력도 있는 분이 관료를 하는 분들입니다. このような医系技官はですね、厚生省の 실제 이 의무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후생성에서 있으면서 의사회랑 코디네이터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은 역할 조정을 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의료 제공 개혁이라는 것이 스무즈하게 진행이 되고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医師会と厚生労働省の信頼関係も生まれていると、こういう関係があります。 그래서 일본 후생성에서는 이런 어떤 식견 있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지원 케어를 해도 비용은 감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른 식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2018년에 일본의 만성이 병원, 요양병상은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現在日本には療養病床は約27万床あります。 예, 현재 일본 요양병상 총수는 27만 병상이고요. 의료 요양병상이 21만 병상, 그 다음에 개호 요양병상이 6만 병상입니다. これが6万床です。ただし両方とも医療施設、病院です。昨年成立した法律によってですね、すべての 보시면 일본의 요양병상,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랑 의료 기능 중에서 의료 기능이 적은 요양병상 8만 병상이 6년 후에는 폐지되게 지금 법률이 정해졌습니다. 6年後に廃止されます。 大事なのは制度上廃止されるということですね。なくなるわけじゃないんですよ。 예,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거 폐지한다고 하는 건 이 병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네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2018년 4월에 이러한 기능 전환의 수용처로,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요양병상을 의료 개호 의료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というものが創設されました。ですね、この介護医療院はですね、どういう施設かというと、 그래서 여기 개호 의료원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요, 임종기 케어를 포함해서 생활 기능을 강화한 시설입니다. 新しいタイプの施設と位置づけられています。で、この介護医療院はですね、法律上は病院ではありません。 介護保険施設、しかも医療提供施設と。 예, 그래서 개호 의료원은 법적으로 병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도상으로는 병상수가 준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制度上ですよ。制度上は病院の病床は最大10万床減ると言われています。当面はですね、介護医療院は既存の療養病床、 それから老人保健施設からの転換で 예, 그래서 기존의 요양 병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3년간 경과 조치 기간이 있어서 의료 요양 병상들이 개호 의료원으로 거의 손 안 대고 기능 전환을 할 수 있게 경과 조치 기간을 마련해 経 두었습니다. 過措置が3年間認められておりまして、この3年間はもう無条件で転換できるとなっています。ただし 4年後以降 예, 그래서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4년 후에 생기는 새롭게 경과 조치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기준들이 정해져서 개호 의료원에는 아메니티, 다양한 그러니까 그 기능들이 보강된 형태로 설립에 대한 인가가 있기 때문에 설립이 지금에 있는 의료 요양 병상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4년 후에는 새로운 기준으로서 새로운 그 개호 의료원이 설립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전환형 개호 의료원과 신형 개호 의료원의 다양한 경쟁도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ですから療養病床は安心しているわけにい 예, かないわ 그래서 けです。 그 지금의 굉장히 큰 전환기고요. 이런 걸 통해서 기능 강화들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가 굉장히 큰 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転換しないで医療療養病床にとどまる慢性期病院もね、機能の強化が不可欠、こう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でこの点についてですね、池畑 예, 그래서 그 만성기 병원의 어떤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요. 이 이케바타 유키히코라고 하는 일본 만성기 의료 병원 협회 부회장이 새로운 모델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開業医療院にならない病院ですよ。はい。具体的に言いますと、 예, 그래서 좀 긴데요. 첫 번째 재택의료로 복귀, 재택의료 지원 기능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재활 기능, 세 번째는 임종기의 의료 기능, 세 개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고요. 그 외에 일본에서는 이게 그 주치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동네 담당이라고 하는 가까리츠케의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나 케어 매니저, 지역 포괄 지원 센터들과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치매에 강하고 재택의료나 개호 서비스를 포함한 지역과의 연계에 강하며 의료적 욕구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고기능의 요양 병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つまり逆に言いますと、このように医療機能を高めない。 예, 그래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단지 노인을 수용하는 만성기 병원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少なくとも病院としては生き残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 예, 그리고 저는 이케바타 그 만성기 협회 부회장의 의견을 100% 찬성입니다. もう池畑さんは 예, 그래서 실제 이케바타라고 하는 이분이 그 일본 만성기 의료에서는 굉장히 그 이론적 리더 역할을 해서요. 더욱더 대담하게 이런 표현도 하고 있답니다. 일반 병상과 요양 병상의 경계를 허물고 지역 급성기 병동의 역할을 하고 회복기 재활 병동 역할을 하고 지역 포괄 케어 병동 역할을 하며 일부의 다기능 요양 병상이 지역 포괄기의 의료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私はですね、このような法改正を伴わないでもですね、慢性期の病 예, 院 그래서 그 만성기 병원에 있어서도 동일 법인 그룹 내에서 보건의료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는 보건의료 복지 복합체로에 전하는 중요한 선택 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선진국의 병원 체제나 이런 거 봐도 벌써 이미 그 복합체화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すでに複合体化しているということを最後に指摘したいと思います。最後に参考文献掲げましたけれども、この下の方ですね、先ほど私の紹介をしていただいた四世大学のジョン先生が中心になってですね、私の地域包括ケアについての日本語論文を韓国語に翻訳していただいて、 예, 두 번째 이제 참고 문헌 보시면요. 지금 정영성 교수님이 일본 지역 포괄 케어라고 하는 책의 번역은 끝나셨는데 그 통번역은 끝나셨는데 지금 그 출판사를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이 올 가을이나 내년 봄에 나오는데 꼭 선생님들 사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책 광고로 끝냈습니다. 감사합니다. 私のお話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 오늘 교수님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이 커뮤니티 케어 발표로 인해서 일본처럼 이제 그 병원의 입원을 억제하고 지역사회에서 복귀를 검토하는데, 결국 이 검토하는 배경에 보면은 결국은 의료비를 절감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님의 발표대로 우리가 의하면은 환자를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옮기는 것이 결국 의료비를 감소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공감하지만은 아마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인프라가 지금 구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이런 입원을 억제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갈데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 급격한 지역사회로 환자 이동에 대한 부분들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番目の質問は、韓国の政府はコミュニティケアの推進 굉장히 회고적으로,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신대요. 일본에도 그런 얘기가 1980년대 있었대요. 예, 다시 얘기해서 그 병원이라든지 시설에 있는 분들을 재택으로 옮겨서 케어하면 비용이 떨어지지 않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도 그 강의에 있었지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일본에서 지금 독거 노인들 아니면 부부 세대가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컨센서스를 갖고 있답니다. 재택에서는 일정 수준 살지만 영원히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인구학적으로도 자택에서의 마지막까지 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신대요. ケアを在宅ケアに持っていくってことがまずお金の問題で、以外に極めて困難になってしかも、80年代にね自宅でのケアが安上がりと見かけ上見えたのは簡単なんです。 예,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80년대에서 그런 어떤 이제 논리들이 가능했던 얘기는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이 달랐다고요. 즉 며느리가 있어서 며느리가 공짜로 그 일들을 해줬기 때문에 그 노동력이었지. 지금은 그걸 할 수 없고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지금도 그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어떤 개호보험비라든지 이런 거 측정해 보면 시설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대요. 다 포함을 하면.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들은 거의 일본에서 이제는 해지지 않는 얘기예요. 예. 介護保険の費用、医療保険の費用に限定しても私が知っている範囲だとね、韓国は日本よ 예, り 그래서 한국의 저출산은 세계 최고로 낮고 옛날에 유교 같은 거 얘기 한국은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봤을 땐 그건 이제 신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 절대 그 헌신적으로 시부모를 모시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아마 한국의 관료들도 실제 사정을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네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도 한 몇 년 얘기하고 나면 더 이상 얘기 못할 거라고요. 예. 多分彼らも本音ではそれは無理だ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ると思いますよ。彼らのね認識の 예, 그래서 관료들의 그 의식 변화를 위해서도 새롭게 출판돼서 나오는 책을 꼭 읽게 전달해 달라고 하십니다.